자, 오늘은 2학년 1학기 과정의 첫 단원이죠. 유리수하고 순환소수 개념 수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제목에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되어 있으니 실제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유리수란 무엇이며 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는 무엇인가 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순환소수. 뭐 알고 있다시피 유리수는 이미 배운 내용이고 유리수를 실제로 계산을 하고 표현 방식을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소수가 나온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유리수가 소수 중에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마저도 한번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그러면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유리수. 알고 있죠? 자, 유리수 뭐예요? 그쵸? A분의 B, 여기서 말하는 A하고 B는 다 뭘 나타내죠?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정수를 나타내겠다. 자, 그래서 이제 A하고 B는 현재 정수면서요. 정수이면서 당연히 뭘로 나누는 건 금지? 0으로 나누는 건 금지. 따라서 A는 0이 아닌 이런 형태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뭐라고 하더라? 유리수라고 하더라.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2분의 1 당연히 유리수죠. 마이너스 3분의 2 당연히 유리수예요. 7분의 1 유리수겠죠. 자, 2분의 4 당연히 유리수지만 보통 이렇게 분수의 형태는 기하분수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자, 너하고 너 약분했더니 얼마? 2가 됩니다. 또는 1분의 2입니다. 라고 하더라. 자, 이건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유리수가 될 거고 이런 유리수는 유리수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케이스로 나타내어지는 뭐죠? 정수. 또 정수 안에서도 뭐예요? 자연수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수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유리수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리수란 아이는 정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예를 든 게 바로 얘야, 얘. 2분의 4 또는 2분의 6과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숫자들. 자, 그 다음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정수에 해당되는 형태는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분류를 해보자면,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누구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양의 정수. 이거 우리가 맨날 봤던 것들이지, 그치? 양의 정수는 곧 뭘 의미해? 그래서 자연수를 의미하겠다. 자연수 어떤 거? 뭐 1, 2, 3, 4, 5, 6, 7, 8, 9, 10 같은 숫자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음의 정수가 있을 수 있죠?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4, 마5와 같은 그런 형태의 숫자들이 있겠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정수, 유리수 안에는 정수라는 개념도 포함하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포함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좀 전에 표현했다시피 뭐 어떤 거? 자, 2분의 1이라든가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든가 또는 이걸 좀 더 표현해가지고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0.125라든가 괜찮죠?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유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게 좋을까? 3분의 1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소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너는 0.3, 3, 3, 3, 3, 3, 3 말려주지 않으면 계속 할 거야? 그죠? 끝도 없이 3으로만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소수도 있긴 있더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아이들은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3분의 1, 즉 정수분의 정수에 해당되는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지.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알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A하고 B는 반드시 뭐 서로 소입니다. 라는 내용도 아마 포함이 돼야 돼. 그치?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여기까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유리수가 대략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채로 다시 한번 더 소수 자체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소수는 뭐야? 유리수를 실제로 나눗셈을 띄어서 계산한 결과 소수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죠. 자, 그럼 예를 들면 2분의 1과 같은 형태의 이런 유리수는 소수로 나타내보면 어떤 거? 0.5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쵸?
자, 예를 들면 0.125 같은 숫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0.125는 실제로는 얼마랑 같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8분의 1과 같을 거야. 맞겠죠? 그래요. 자, 이렇게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유한번 나타나는 형태의 소수를 앞으로 우린 뭐라 부를 거냐면 유한소수라고 부를 거다. 유한소수. 그러면 매번 이런 숫자만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치? 이렇게 무한번,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무한번 나타나, 계속해서 나타나, 끝나지 않아 와 같은 형태에 해당되는 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라는 얘기야. 괜찮죠? 무한소수 중에 대표적인 게 뭐 0.33333 뭐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있겠네. 이게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지금도 좀 불편해.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거야. 0.12와 같은 숫자 12, 12, 12, 12 계속 나가요. 라는 이런 형태의 해당되는 무한소수. 소수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놨더니 조금 전까지는 유리수를 하다가 유리수의 실제 계산을 소수로 바꿨다가 가니까 다시 어떤 내용으로 가고 싶어? 소수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다음 같은 소수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와 관련한 물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괜찮죠? 오케이. 자, 어찌됐든 소수라는 개념은 지금처럼 두 개의 형태로 구분해서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지금 현재 무한소수 중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떻게 무한번 나타나기는 하나 나타나는 그 숫자가 뭘 가지고 있죠? 패턴을 가지고 있네. 패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가 간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되풀이돼서 진행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런 걸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걸 우리는 순환한다라고 해서 순환소수라 부를 거야. 순환소수. 그러니까 순환을 해 반복되는 마디가 있다란 얘기지 되풀이되는 형태가 눈에 보여? 라고 보여지는 형태야.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 어디에선가부터 소수점의 몇 번째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자리일 수도 있고 어디엔가부터 시작되는 일정한 숫자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형태의 소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런 순환소수가 있다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도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 순환하지 않는 소수? 지금 이렇게 쭉 예를 든 거 안에는 생각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학년 2학기에 우리가 뭘 배우죠? 원주율을 배우잖아. 원주율, 파이. 실제로 그 원주율은 3.14가 아니었죠? 3.14, 1592 정도까지만 저도 못 외워요. 거기까지밖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소수점 이하의 숫자의 패턴이 있어 없어? 없어. 걔는 반복되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아.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해서 무한소수라고 해서 비순환소수라고 불리더라. 근데 용어 자체가 여러분 비순환소수를 아마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수는 다시 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무한소수는 끝도 없이 나가는 중에 패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순환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소수에 좀 주목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또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지금처럼 0.3333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러한 숫자들은 봤더니 3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이렇게 반복되는 일정한 숫자의 구간을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순환마디라고 부를 거다. 순환마디. 됐죠? 얘는 뭐야? 3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0.12, 0.12, 12, 12 이렇게 나가는 숫자들은 1, 2가 계속 반복되죠. 물론 이 1이 반복되잖아요 라고도 얘기를 해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순환하는 그 패턴의 첫
첫 번째를 빨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 얘는 1, 2라고 보는 거하고 2, 1로 보는 거하고 얘는 순환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 순환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순환 마디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찾아야 되냐면 소수점 이하에서만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1.21, 21, 21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무한소수가 있었어. 순환소수죠. 이때 1, 2, 1, 2, 1, 2 이렇게 반복되니까 1, 2가 순환 마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반드시 소수점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반복되는 마디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환 마디가 얼마? 1, 2가 될 거고 너는 순환 마디가 얼마? 2,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5.3, 1, 0, 1, 0, 1 이렇게 나가는 숫자가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10, 10, 10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 해당되는 수인 3은 반복되는 아이에 참여하지 않죠. 순환 마디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때는 순환 마디를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럼 순환하는 마디가 항상 2개입니까? 라고 또 착각을 할까봐 한번 또 이렇게도 써봅시다.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등장을 하면 3개가 순환 마디가 되겠죠. 이때 순환 마디는 뭐? 1, 2,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겠네. 자, 그럼 순환 마디는 찾아냈는데 표현 방식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좀 불편하잖아. 그치? 반복되는 걸 한 번에 표현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어, 숫자를. 그게 보통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순환 마디를 알아내서 순환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순환 마디가 보였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보이는 그 숫자 순환 마디 위쪽에다가 다트,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돼. 예를 들면 너는 0.3 위에다 점 찍어서 0.3도트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 너 순환 마디에 해당이 되고 너가 그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뒤로도 333333이 반복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는요. 1, 2가 순환 마디였으니까 0.1과 2 각각 해당되는 숫자들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1, 2가 반복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21 위에다가 점점을 찍어서 1.21, 21, 21이 반복되겠군요. 얘는요. 5.3, 10, 10, 10 그럼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순환마디가 3개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3개 다 찍느냐가 아니고 그것도 너무 많이 번거롭죠. 그러니까 얘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 마디가 필요하면 시작과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시작하는 쪽 위에다가 중간은 두고요. 마무리 짓는 마디의 끝부분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약속하에 앞으로 이런 숫자를 이렇게 쓰고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죠? 그쵸?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다시 유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을 수 있고 무한소수 중엔 패턴이 있는 형태의 반복되는 마디가 있는 순환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라고 보여지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다시 이러한 아이들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인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무한소수 다 살펴봤으니까 유리수 안에는 다시 소수로 나타냈을 때 두 가지로 나뉜다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무한소수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판별 근거가 또는 판별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봄직하죠.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이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아이를 좀만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이제 있잖아. 0.5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유한소수였는데 어떠한 유리수가 뭐였다고?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예를 들면 0.5라는 숫자는 얼마야? 10분의 5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고 기하분수로 만들어 봤더니 너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너무 간결한 예라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자 2분의 1 너가 유한소수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걸 파악할 수 있겠는가야.
물론 직접 계산하면 되겠지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들의 관계에서 보는 거지. 0.5라는 것은 10분의 5라고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고 봤더니 분모가 항상 뭐가 만들어져? 10의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면 0.125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이런 숫자는 1000분의 125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숫자나 이 숫자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특성은 뭐였어? 라고 했더니 10의 거듭제곱입니다. 10, 100, 1000, 만과 같은 형식으로 10의 n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봐.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다면 반드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모에 10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뭐 해봤어?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봤더니 반드시 그 안에는 뭐하고 뭐가? 2와 5의 소인수가 항상 존재하더라야. 물론 2만 있거나 5만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왜? 유리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2하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가 인수로서 존재를 한다면 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겠지. 예를 들어 볼까요? 봐봐요. 자, 지금 현재 2분의 1이었어. 이지만 여기는 5가 없어도 분자 분모에다 5를 곱해도 원래 있는 식은 당연히 같잖아. 그러니까 10분의 5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여기가 10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10의 공의 개수를 보고 소수점을 찍어서 소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1000분의 125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지우개를 안 넣고 있었네. 자, 살짝 지워도 되겠지? 자, 얘는 125는 뭐예요? 5의 3승이죠. 5 곱하기 5 곱하기 5였어? 오케이, 좋아.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자, 1000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2 곱하기 5가 3번 곱해졌으니까 자,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정도 거듭제곱은 알지, 그치? 그랬더니 5 약분되면서 얼마만 남아?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나보고 8분의 1이 유한소수니?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8분의 1을 직접 계산해서 0.15를 찾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보자마자 8은 2와 관련한 인수만 있어? 또는 5와 관련한 인수만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또는 2하고 5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면 지금처럼 다시 여기다 뭘 곱해줘? 분자 분모에다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즉 여기에 해당되는 2의 개수와 5의 개수를 서로 대등하게 맞춰서 짝꿍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항상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성질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따라서 어떠한 유리수가 분수로 표현된 형태의 유리수가 이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거나 나타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분모에 소수의 인수로 2 또는 5만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볼게. 자, 뭐 28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 그럼 너는 약분을 했더니 얼마? 14분의 얼마?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14라는 아이는 2 곱하기 7이야. 분모에 인수로서 소수의 인수로서 2가 있어서 문제가 안 생겼나? 라고 봤더니 7이라는 아이가 있잖아. 이 아이는 분자 분모에 5라는 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7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분모를 뭘로 만들 수가 없어? 10의 거듭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 2 또는 5를 제외한 인수가 분모에 살아있으면 결국 얘는 뭘로 만들 수가 없다? 순환하는, 아니죠, 유한한 형태의 소수를 만들 수가 없다. 유한 소수를 만들 수 없다야. 됐죠? 자, 그럼 이런 유한소수를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뭐로 판별이 되느냐? 무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소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무한소수가 될 거고, 그럼 그 무한소수 안에서도 어떤 패턴을 띌 것인가, 어떤 형식을 가질 것인가 라고 봤더니 이 아이는 결국 뭐가 될 것이다?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걸로 알아낼 수 있겠다.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로서 2 또는 5라는 인수 이외에 다른 인수가 있을 때는 유한소수가 되지 못한다. 무한소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돼야 돼. 그치? 유리수의 나름의 분류에 따라 표현했더니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표현했더니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 무한소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니 순환하는 마디가 있는 순환소수, 그리고 그런 마디가 아예 없는 비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계산 형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것만 살짝 지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순환소수를 말이야 뭘로 바꿔보고 싶어? 순환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 순환소수. 이제는 유리수가 등장한 게 아니고 순환소수가 등장했을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0.13 여기 위에 순환마디를 붙였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의 순환소수를 뭘로 바꾸고 싶다고? 유리수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공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원리에 입각한 계산 방식이 있다. 우선은 공식에 해당되는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몰라도 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게 알아두면 편리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우선은 계산 방식으로 먼저 가볼게. 10의 거듭제곱을 활용해 볼 건데, 이렇게 순환하는 마디가 소수점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게끔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 자, 그럼 원래 있었던 이 식을 뭐라고 해볼까? 뭐 A라고 해볼게요. A. 자, 그리고 A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10의 거듭제곱 중에 10의 제곱인 100을 곱해볼게. 자, 그러면 10의 제곱을 곱했어요 라고 하면 얘는 여기다 100을 곱할 거니까 13.131313 이렇게 나가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을 뭐 해봐? 빼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나타날 거니까 뭐 한다? 소수점 이하는 없애버릴 수가 있다. 즉 100에 A에서 A를 뺐더니 얼마가 된다? 13이 되더라 라고 해서 뭐가? 무한히 써야 되는 소수 부분이 날라갔네. 이렇게 무한히 써야 되는 소수 부분에 뭐 위치와 패턴을 맞추어서 서로 상대적으로 상쇄되게끔 소거를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는 얼마야? 100 빼기 1은 99가 될 거니까 99분의 13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써서 결국 뭘 이용하는 거야? 소수점 이하의 패턴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넘겨갈 수가 있겠다. 자,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식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간결했으면 이래요. 자, 얘는 뭐였어? 0.13이었잖아. 그럼 소수 부분에 반복되는 마디에 맞추어서 여기가 두 개가 반복되는 마디잖아. 그러면 분모에다가 9를 두 개를 써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엔 분자에다가 뭘 쓰냐면 해당되는 이 숫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전체를 그냥 써주면 되겠네 라는 거야. 그럼 너무 간결한 숫자를 가지고 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만 더 일반화해 볼게. 예를 들어 A는 1에서부터 9까지 해당되는 자연수 또는 0에서부터 9까지 해당되는 정수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라고 놓고요. 여기서 다 마찬가지라는 건 뭐야? 이 각각은 각 자릿수에 해당되는 어떤 정수를 나타냅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다 또 써보면 1.2, 3, 4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A가 1, B가 2, C가 3, D가 4예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순환마디가 여기 있었어. 여기.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형태라면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야? 여전히 10이 아니고 얼마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다 10을 곱하고요. 다시 100을 곱하겠지. 자, 첫 번째 여기다 10을 곱하면 A, B.CD, CD, CD, CD가 나갈 거고 여기다가 100이 아니고 1000을 곱하면 A, B, C 에헤이, 1000 맞나? 1000 CD, sorry A, B, C, D, C, D, C, D, C, D, C, D 이렇게 나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뭘 맞추죠? 그렇죠. 소수점 이하에 반복되는 마디의 위치를 서로 맞춰.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아래에서 위로 뭐 할 거야? 빼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B, C, D 빼기 A, B에 다 가. 됐나요? 자, 얘 가.
얼마가 되겠어요? 다시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렇게 되겠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숫자, 얘는 원래 있었던 숫자를 넣으라고 하고 이 숫자를 A라 했을 때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상해. 자, 너를 A라 했을 때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 1000을 곱했죠?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 10을 곱했어? 됐죠? 그러니까 1000A에서 10A를 빼. 이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숫자야. 이 숫자. 됐죠? 이 I가 결국 얼마가 되겠다? A, B, C, D 빼기 A, B가 되겠다. 자, 그리고 약분합시다. 1000에서 10을 빼면 99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얼마가 올 거야? 990분의 라고 되겠네. 자, 이걸 마찬가지로 어떻게 일반화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순환 마디를 먼저 쓰면서 순환 마디에 해당되는 개수에 맞춰 분모에다가 9를 써주고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점 이하에 순환하지 않는 곳에 해당되는 애의 개수에 맞춰, 여기 한 개죠? 한 개에 맞춰서 0을 뒤이어서 써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에 있을 때는 순환이래. 소수점하고는 관련 없이 숫자의 전체를 써주고 난 다음에 순환 마디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전체를 써주고 서로 빼주면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실제로는 이 공식과 관련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담아서 막 표현을 하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다시 공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순환 마디의 개수를 먼저 보고요. 그 개수에 맞춰서 분모에다 9를 연달아 써준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나면 상관없겠지.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데 순환하지 않는 아이가 소수점 이하에서 단 하나라도 등장한다면 순환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숫자의 개수에 맞춰서 뒤에다 0을 붙여주는 거야. 여기에 2개가 있으면 여기 2개. 이해됐죠? 그리고 난 다음 분자는 뭘 쓴다고? 이렇게 순환 마디로 도트로 표현한 형태에서 이 전체 숫자에다가 이 도트가 없는 순환 마디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숫자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라는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순환 소수를 보고 다시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유리수로 바꾸고는 있는데 유리수로 바꾸는 이유는 또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대수를 비교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순환 소수들끼리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유리수로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런 의미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순환 소수들이 얘네들이 지금 서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순환 마디를 풀어서 쭉 나열한 다음에 각 자릿수에 맞춰서 숫자들을 비교하지 크기를 비교하든가 지금처럼 유리수를 만들어서 유리수 자체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시면 되겠다. 유리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서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순환소수를 나타낼 수가 있었네.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 그러면 유리수하고 순환소수는 어떤 관계요? 라고 했더니 유리수라는 건 쭉 정리를 해보면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그리고 뭐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실제로 나타내면 소수 안에 해당되는 애를 봤더니 유한소수가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중에 파이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유리수, 즉 소수 중에 유리수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죠. 유리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았었던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은 곧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유한소수 또는 무한소수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 가운데 유한소수에 해당되는 아이를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거나 분수를 보고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는 판별의 관계에서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의 소수로서의 인수가 2 또는 5를 제외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했었다. 마지막으로 순환소수로 표현되어 있는 아이를 유리수로 바꿀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시계 형태의 소수점 이하에 순환 마디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 같이 있어 서로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구하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공식을 활용한다는데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공식이 조금 더 간결해서 쓰기가 편해질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수하고 순환소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